어제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재차 사과와 다시 달라지겠다라는 초심 선언을 너무나도 무색하게 만든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기획한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은 앞서 이재명 기자가 취재해서 분위기 전했던 것처럼 황당하다는 반언을 넘어서서 욕설을 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청년을 더 알고 싶어서 라이브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하는 청년들과 줌으로. 네, 후보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후보님은 대체 언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럼 인사말만 제 스피커폰으로 인사만 하실 수 있죠. 후보님이 직접 후보님께서 스피커폰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후보님. 후보님,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박성중 위원장님과 함께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당사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이 캠페인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뒤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박준아. 모임 처음으로 예명한다고 했는 게 왜 스피커 때문에 한다고 해? 아니 청년 얘기 듣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보가 직접? 저 행사를 기획한 박성중 의원은 선대위 직에서 결국 물러났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던 권성동 의원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공지가 됐고 온라인으로 청년 3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윤석열 후보와 만나기 위해서 접속을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첫 공지와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짧게 스피커폰으로 인사만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청년들 반응 어땠을까요? 자,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 보좌역은 이 문제로 사퇴하겠다, 청년들 후보 교체 원한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 해명도 논란입니다. 박성중 소통본부장 청년 간담회를 주최했는데 이준석의 사보타주로 청년들 호응을 안 해 소통 계획한 것인데 민주당과 이준석계가 간담회에 막 들어와서 후보 교체니 욕설을 하고 갔다. 이 대표 환멸을 느낀다. 아니 박정아 실장님, 아니, 네.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한 장면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후보의 사과와 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그날이잖아요, 당일이잖아요. 너무나 가볍고 빈말이고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일 저지르고 물러나면 그만 아니잖아요. 근데 해명을 왜 또 저렇게 합니까? 그 참석한 청년들이 다 민주당계입니까? 300명 청년들이 그럼 다 이준석계입니까? 이 누가 보더라도 후보가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후보에게 직언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청년들도 꽤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순수한 청년들의 마음까지 다 이준석계로 매도하면서 본인의 실책을 이렇게 두둔하려 합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후보가 변하겠다고 하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했던 첫날인데 저런 일들이 생겨서요. 사실은 뭐 후보가 저녁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옆에서 준비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대위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하지 않게 기획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왕의 일이 준비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의 어제 일정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저를 후보에게 보고도 안 돼 있었고 후보가 참석한다고 확인도 안 했는데
후보가 참석하는 것처럼 해갖고 청년들을 모아서 의견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소홀하게 그리고 아니.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 박성중 의원 혼자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후보의 측근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안 오는 걸 알면서 후보가 온다고 공지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일단 어젯밤에 파악한 바로는 후보 일정이 없었던 것이 후보가 오는 걸로 공지가 돼서 청년들이 저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보면 커뮤니티에서 아수라장을 만들자 뭐 이런 흔적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렇게 행사가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모였던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기대를 갖고 임명을 했던 청년 보좌역이 저렇게 사퇴하는 일까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성중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 함께 보시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참석 일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 예정이라 공지. 분명한 잘못이다. 2030 마음 세심히 읽지 못해 반성하고 잘하겠다 다짐한 와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면목이 없다라고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 부적절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후보가 박성중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최악의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모르게 이 사고를 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의 발언이 나오고 후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가 사과를 하게 만드는 이게 캠페인 중에서 최악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후보가 사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치르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고 이제 펑크 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청년 보좌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30의 표심이 이 대선을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선거의 참모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을 하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청년 보좌역이 만약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이반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아수라장을 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왜냐하면 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좀 드려야 하고요. 예. 그 부분에서 후보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따지하는데 막무가내로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욕설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보면 저는 제가 선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이 민주계와 아니면 이준석계가 들어왔다. 이 말도 저는 일종의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설사 그렇게 들어와서 아수라장을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국 박성중 의원이랄지 선거 참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정치란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어디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500명, 1000명 모아두면 그중에서 적어도 10%, 20%는 우리 편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감싸 안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죠. 예, 뉴스 속보입니다. 추가 속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흥미로운 대목이고 앞서서 많은 패널들이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라라고 조언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물론 권영세 사무총장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권영세 이철규 상정안을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빚어졌다는 속보 드렸는데 이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을 윤석열 후보가 밀어붙인 거죠.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